킬링 조크는 왓치맨으로 유명한 그래픽 노블 작가 앨런 무어의 작품입니다. 영화 감독 팀 버튼도 좋아하는 이 작품은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담아내 지금도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코믹스입니다. 조커는 기원이 없는 게 기원인 빌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킬링 조크에서는 그의 과거를 다루고 있고 이게 이 코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커는 이미지와 달리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에 유달리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내한테는 큰소리치면서 손을 잡은 범죄자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는 강행약관 같은 면모를 보이거나 범죄에 발을 들이밀면서 동업자들에게 돈이 급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에 손대지 않았을 거라 변명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안되는 면모는 비꼬기나 냉소의 달인이 된 지금에도 남아있어서 삐뚤어진 관점을 강요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중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조커는 운수 나쁜 하루를 겪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평생에 없었을 수도 있는 갖은 불행이 그를 덮치고 그는 미치광이가 되고 맙니다. 범죄를 낮잡아 보던 그가 누구보다 범죄를 옹호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죠. 아마 배트맨과 똑같이 운수 나쁜 하루를 겪고도 배트맨은 히어로가 되고 조커는 빌런이 된 이유는 이 앞잡이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무자비하다고 미치광이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세상 탓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좋은 직장을 관두는 무모한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면서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두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죠.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가족애가 있었던 조커였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이 본인 책임이란 것이 너무 무섭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자기 기억까지 지워버릴 정도였죠. 그래서 죗값을 치를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몰아붙인 원흉 중 하나이자 그토록 싫어하던 범죄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범죄를 퍼뜨리며 본인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이 이런 거라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의 광대짓에는 사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조커는 본인이 무의미하게 죽는 건 무엇보다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의미한 죽음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는 조커가 지닌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에는 화가 나 있는 심리를 보여주죠. 배트맨은 그런 조커를 두고 어떻게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나 싫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듯합니다. 조커는 무의미의 화신이고 한순간에 앞날이 창창한 금수저에서 강도에게 부모님을 잃고 무력감에 사로잡혔던 배트맨은 무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찌질된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죽음을 뿌리며 웃는 조커가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를 싫어합니다. 조커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각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쫓았습니다. 본인도 그게 무책임한 선택이란 걸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기에 질책하는 시선이 느껴지면 화도 내가면서 선택을 관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세상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배트맨이 부조리함과 범죄에 화를 내며 박지호까지 입어가며 뜯어 고치려고 달려드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자기 모습이 떠오르고 수치심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자면 서로 쪽팔려서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트맨과 조커는 이렇게 서로 싫어하면서 서로 죽이지를 않습니다. 킬링 조크의 마지막에선 아예 조커의 드립에 배트맨이 빵 터지기까지 합니다. 그 웃음에 인색한 배트맨이 말이죠. 사실 둘이 하는 일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배트맨도 보통 사람들과 일을 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커를 살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무작위가 판을 치는 세상에 화가 난 건 그도 마찬가지죠. 배트맨도 조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증명할 만큼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줘야 하고 그 역할에 조커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이는 조커도 마찬가지죠. 서로 욕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는 그 녀석 언제 나타나나 벼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조커가 관심은 받고 싶지만 이명성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관종이라면 배트맨은 거기에 과몰입해서 달려드는 사람이고 고담 시민들은 욕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킬링 조크의 결말에서 조커는 배트맨에게 농담을 하나 합니다. 수용소에서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두 정신병자 중 한 명은 건물을 건너뛰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인터넷을 통해서나 킬링 조커를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기둥과 빔의 철자가 비슷하다는 걸 이용한 농담인데 개인적으로 그다지 재미는 없었습니다. 왜 코미디언이 못되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배트맨은 아주 좋아합니다. 수용소와 보통 사람들의 세상 그 중간지대에서 파국이 정해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유사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영화 조커의 결말에서 아서가 떠올린 농담이 이것이란 추측도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서 멈춰선 사람이 조커, 뛰어넘은 사람이 배트맨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조커의 회상에서는 조커가 뛰어내리고 배트맨이 추격을 단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조커의 관점에서는 보통 세상이 정신병자 수용소처럼 보이는 거거나 배트맨도 거기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흡사한 둘의 대칭 관계를 묘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커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번 등장한 캐릭터이지만 매번 보는 이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기원이 없는 게 기원인 캐릭터인 만큼 창작자들이 만들기 편할 듯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이 특이한 광대 캐릭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